저희 학교에 위원회님들이 한 7, 8분이 다녀가셨어요. 저희가 학교 이번 충북 학교 교육 포럼에 회원 포럼에 저희 학교 사례를 발표를 했더니 그 교육위원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다른 위원들에게도 예산 관련돼서 좀 우리 학교 사례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일부러 오셔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 5분도 안 되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보다 지금은 훨씬 많이 떨려서 제 목소리가 많이 떨릴까봐 걱정되지만 그냥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이초등학교의 사례를 오늘 처음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옥천의 경력이 짧아서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마을과 연계하고 있다는 거에 많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저는 큰 학교에만 다니다가 이렇게 마을 연계라는 수업을 처음 2020년도에 와서 여기 지금은 떠났지만 저와 함께 이 안남의 마을 프로젝트 수업을 완성하기에 이르게 했던 선배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렇게까지 연계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 연계 수업에 대해서 고민조차도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해볼까 하는 호기심도 있었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워낙에 큰 학교에만 근무했기 때문에 내가 작은 학교에 온다면 이런 경험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지 제가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이런 연계 수업의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올해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옥천에 와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의 처음 제목을 학교와 마을 수업으로 만나다라고 이야기를 적어보았는데요. 그 이유가 아까 동이초등학교와의 사례와는 좀 다르게 저희는 교육과정 수업 중심의 마을 연계 수업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우리 마을을 교실 삼아 폭넓게 공간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마을과 연계하는 수업을 꾸려나간 그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 사례를 발표하기 이전에 이걸 준비하면서 나는 왜 마을 연계 교육을 해야 했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선생님들과도 저의 가치를 한번 공유해 보는 의미로 제가 바라보는 마을 연계 교육 과정에 대한 시선, 그리고 왜 이 안남초등학교는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을 어떻게 실천해 왔나, 그리고 수업으로 어떻게 만났으며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방향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할 수 있을지 그 순서대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면 듣고 있는지 잘 알 텐데 지금 저 혼자 떠드는데 잘 들리고 있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이런 우리가 지역 연계를 통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문구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바로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의 이 문구입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회에 환원될 때 더욱 빛날 수 있고 그것이 곧 배움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는데요. 그런 배움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곧 다시 내가 사는 세상의 덕분이고 또 나 또한 그걸 베풀어야 한다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내가 그동안의 지역 연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실천해오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이런 맥락에 또 하나의 책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이 시흥의 혁신 중학교 선생님들이 쓴 이 책 속의 한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지역 연계가 필요한 이유를 민주시민교육과도 연결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충북교육에 지향하는 이 방향도 보면 저희가 실천을 해본 결과로도 이런 충북교육의 방향조차도 이런 마을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또 우리가 지역 연계의 가치와 필요성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저는 이 마을 연계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교사의 전문성을 위해서 또 삶과 배움을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라면 이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 마을과 협업함으로써 더욱더 나은 학교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안남 마을 연계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발자취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학교는 옥천에서 가장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 일부러 지도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옥천 읍내에서 한 20분은 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전교생이 2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학교여서 도대체 우리 이 학교에서 어떻게 마을 연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 아까 그
조혜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옥천교육청의 함치름 교육과정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안남초등학교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발령받았을 땐. 또 그 이전에 2018년도에 그 지역 인사들과 함께 또 학부모들과 함께 모여서 온 마을이 학교다라는 가치 아래 여러 인사들이 함께 배바우 동행교육이라는 교육 비전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교육 방향을 삼아 그동안 마을과 학교의 동행을 기반으로 온 마을에서 진짜 삶을 배우고 또 온 마을을 위해 바른 품성을 가꾸고 온 마을을 통해 우리 것을 체험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우자는 교육 방향을 실천해 왔습니다. 2017년도부터 우리 안남교육과정의 그 마을 연계 교육과정 흐름을 보면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함치름 교육과정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면서 다양한 마을의 체험처를 방문하고 교육과정에 녹여내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9년도에는 민간 공모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그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이 마을로 협력 수업으로 전환해가는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함치름 교육과정 지원에 힘입어서 인적, 물적 인프라를 발굴하고 이를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해서 교사 공동체의 노력과 마을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지원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사기절 교육과정 그리고 전문가 학습 그리고 지역 행사 참여 그리고 온 마을의 사랑 더하기 활동 그리고 맛있는 공부 농부 체험 활동 그리고 놀이 체험, 그리고 우리 마을의 농산물 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적 자원들과 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학교와 마을의 연계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었던 건 안남만의 자랑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작은 도서관이라는 자치로 만들어진 마을 돌봄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덕실농부 체험이야기라고 해서 마을 활동가들의 도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수화건역 동용교류센터라고 해서 이런 체험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을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와 함께 마을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그 민간 공모 사업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간 공모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 운영의 방법이 민간으로 주도가 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체험 위주로의 수업으로만 전환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갔어요. 바로 2020년도에 제가 이 학교로 왔는데요. 그때 그 코로나와 같이 겹침으로 인해서 우리 그 마을에서 만들어진 체험으로만이 연계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형태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한테 내부의 성찰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왜 우리가 마을을 통한 연계 수업을 해야 할까? 그리고 마을에 위한 체험 위주의 수업이 과연 마을 연계 수업일까? 그런 내부의 성찰과 함께 진정한 마을 연계 수업이라면 마을을 위한 연계 수업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마을을 교실로 삼아 이렇게 교육과정을 삼는다면 그 이유는 바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마을의 공간이 또 다른 삶의 공간이며 그것이 배움의 공간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성찰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에 20년도에 우리 마을에 도덕리라는 마을에 태양광 난개발 사업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날 최근에도 이 태양광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좀 많이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요. 20년도부터 이 도덕리의 난개발 문제로 인해서 마을 분들이 2021년도까지 여러 문제 해결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 마을의 문제가 이 마을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 문제로 또 전 지구적인 문제로 한번 교육과정에 녹여나게 한번 하다 보면 자신이 살아가는 마을 속에서 배움의 문제가 또다시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동체들의 성찰과 함께 연결지어지면서 최초의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도덕리에 발생한 태양광 난개발 문제를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와 연결지어서 마을의 현안 문제와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을 녹여내는 그런 우리는 마을 환경 지킴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진정한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의 최종 목표인 마을을 위한 교육을 그리기 위한 교육 과정 운영이 그 뒤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학교는 학급수가 적어서 무학년제로 계속 실수를 확보하여 진행을 하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마을 환경 지킴이 수업부터 시작해서 올 1학기 제비생태 탐구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무학년제 그리고 팀티칭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설계 과정은 우리가 일반 교실에서도 진행하듯이 수업 샤시를 확보하고 수업 주제 위도 선정, 그리고 수행 과제를 선정한 후 성취 기준에 따라서 수업 내용을 선정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마을 연계 수업의 그 핵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마을의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 적용을 위한 설계를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우리 교사들만의 수업 설계가 아닌 마을 선생님들과의 협력 수업으로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수업으로 만나는 학교와 마을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세 가지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마을과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하였는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도덕리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기후변화 오늘날 환경 문제와 연관지어서 마을의 흔한 문제를 경험했던 마을 선생님들의 그 지혜와 경험을 이 프로젝트 한 꼭지로 담아 우리 마을 프로젝트의 일부로 녹아나게 함으로써 그 산과 바이옴이 연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을 선생님들의 경험이 환경 문제와 멀리 있지 않고 내 마을 속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마을 문제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삶과 직결된 환경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지금 왼쪽을 보시면 이게 바로 프로젝트 수업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선생님들이 다 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이 수행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 이런 걸 주제망으로 짜보고 그 주제망에 따라서 우리가 수업 흐름을 정하고, 이 중에서 마을 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설계해야 되는 부분을 고른다면 어디를 짚으시겠습니까? 저희는 바로 요 3단계에서 선생님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도움을 받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공란으로 두었어요. 저희는 마을의 태양광 사업을 오늘날의 환경 문제에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의 두 얼굴로서 어떤 마을에 문제가 있었으며 그것이 왜 환경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지, 우리 마을에 어떤 환경 문제가 있으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거기를 설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덕실농부 이야기의 마을 활동가 선생님은 저희랑 MOU를 맺은 단체로서 우리의 그 수업 설계를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날의 수업 체험을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을 뻔했지만 줌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마침 그때 체험이 가능해서 그때 마스크를 쓰고서 아이들이 모두 그 덕실 체험장에 가서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기까지는 이제 마을의 도움들을 받아서 실제 마을의 그 한 공간을 이용해서 사진전과 캠페인을 통해서 공유 활동까지 마쳤습니다. 잠시 그 활동의 사진 모습을 보면요, 마을 분들과 도움을 받고 협력했던 사진만 제가 잠시 모아놨는데요. 이렇게 덕실 체험장에 가서 실제 그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됐던 현장을 방문하고 이 현장을 통해 느꼈던 자연 파괴의 문제가 무엇이며 신재생 에너지의 또 다른 얼굴이 무엇인지 직접 장단점을 체험해보고, 이걸 통해 우리 마을의 사진전과 캠페인 활동 통해서 환경 문제를 좀 더 공유해보는 그런 활동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수업은 이제 아까는 현안 문제와 함께 결부지어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녹여냈다면요, 이제 진정한 마을을 위한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보자라는 본격적인 실천 주제가 될 수 있었는데요. 오늘날 촌락의 소멸화 문제를 마을 인구 감소 문제와 함께 연결지어서 이것을 한번 홍보활동으로 해보는 수행과제를 삼아 이것을 실천해보자 하는 프로젝트 수업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안남의 홍보 프로젝트를 어떻게 마을과 협력하지 않았다면 아마 인터넷이나 뭐 책자료 정도? 이런 정도의 흡수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에 임했을 텐데, 이때 마을 선생님들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이런 학교에 마을에 살고 있지 않는 선생님들의 부족함을 채워서 더 풍성한 홍보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수업 전개 과정은 이랬습니다. 이때는 정말 마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계획을 세우는 부분과 우리가 무엇을 홍보 자료에 담을 것인지, 무엇을 공부해야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우리가 그 공부할 내용들을 모두
마을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계획을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대바우 도서관에서 여러 마을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서 소통을 하고요. 그 당시에 또 MOU를 맺었던 그 마을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또 구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수시로 수업 설계를 위해서 SNS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업의 소통 모임까지, 성찰하는 모임까지 이루어지면서 진정한 마을을 위한 프로젝트를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는 수업 설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 마을 연계 첫시 수업 계획을 일부러 이렇게 띄워봤어요. 선생님들끼리 계획한 것과 마을과 함께 협력한 수업의 차이가 뭘까? 그걸 느끼기 위해서 제가 띄워봤는데 좀 비슷해 보이긴 하나 학교가 주가 되지만 그것을 도움을 받아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수업을 위해서 마을 분들에게 요 계획서를 왼쪽 계획서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을을 더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막 경제라는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그 마을의 협동조합이라는 여러 단체들을 견학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로 더 계획을 보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마을 이야기라는 꼭지가 없었죠. 저희는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할 때 좀 더 이장님들께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해볼까 했는데 선생님들이 보시고 여기 이거 우리 마을 선생님들이 마을 이장님들한테 좀 더 자세히 들어보는 한 체험을 또 준비해 주시겠대요. 아우 잘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넣어서 수업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 우리는 마을 탐구 활동이 좀 더 우리 교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마을에 대한 내용이 담겨지는 주제를 유목화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내용을 또 구체화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도 알지 못했던 안남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게 되고 또 수업 계획에 대한 자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 장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 20명이 넘는 마을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마을의 역사, 그리고 경제 공동체 이야기, 그리고 마을의 이야기, 그리고 또 마을의 생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체험하고 공부를 하면서 홍보 리플렛도 만들고요. 홍보 드라마도 찍어보고 그리고 보드게임도 만들어보고 다양한 홍보 굿즈를 통해서 마을 사랑 실천 마음이 듬뿍 담긴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작이 끝났다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제작한 리플렛은 우리 카페에 전시되어 있어서 우리 마을을 찾는 분들에게 마을을 홍보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다른 유형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그동안은 학교가 이 마을 연계 프로젝트의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해볼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덕실 농부 이야기의 체험 마을 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마을과 연계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협력 수업을 설계하여 운영하였다면요. 올해는 우리 마을이 국가 생태지구로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 항상 봄마다 찾아오는 생물이 있거든요. 지표 생물인 제비가 우리 마을을 찾아오면서 이 전 프로젝트 수업을 홍보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저희 반 아이 하나가 우리 마을을 상징하는 여러 상징하는 것들 중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가 많긴 많았지 하고서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갔는데 우리 마을에 제비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 마을이 그만큼 깨끗한 환경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생태지구로 지정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그런 물적 뭐라 그러죠? 생물적 자원이라는 거를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마을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국가 생태지구가 지정되면서 우리 마을의 제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을의 노력이 필요한데 학교도 함께하자는 새로운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부터 제안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 환경교육을 위해서라면 우리 마을에 있는 환경생물을 이용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겠다는 선생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마을 제비를 알아보고 실제 탐사해보고 그리고 온책 읽기를 통해서 생태학습도 해보고 강사님을 모셔다가 전문가 학습도 들어보고 그리고 마을 협력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비집 문패 만들기를 우리 마을에 있는 목공소 협동조합과 함께 결합해서
좀 더 멋진 제비집까지 만드는 것까지, 제비 문패 만드는 것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아이들은 그 학습을 통해서 공유하기 활동으로 제비를 보호하기 위한 사진전과 캠페인을 통해 마을에 기여하는 활동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은 바로 우리 제비집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퇴근 후에 제비집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제안했던 이 마을 선생님들이 이 제비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미리 다 살펴봐 주시고 각각의 아이들이 제비집을 1대1로 매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패 만들기를 원래 학교에서 진행하고자 했지만 선생님이 우리 목공소가 있으니까 좀 더 질적으로 좀 멋진 문패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고민해 봐도 될까요? 이야기를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쉽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감사하죠. 이런 마음에 제가 그 문패 만들기 활동을 좀 조정했습니다. 마을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저희 학교는 그 대신에 그 시간에 온책 읽기를 통해서 좀 더 생태 학습을 더 진행하였는데요. 우리가 학교 교사가 할 수 없는 요 제비집 매칭이라든가 문패 만들기 수업을 미리 준비해 줌으로 인해서 좀 더 마을을 위해서 생태 탐구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 내용은 저희 지역 신문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매칭된 제비집에 가서 마을 선생님들을 미리 섭외해 주시고, 요분이 바로 그 덕실 체험장의 그 마을 활동가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연결된 마을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 친구들의 또 다른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교사들이 알 수 없는 마을에서 살고 있는 제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셨어요.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우리 그 덕실 농부 체험장에서 체험장 선생님께서 우리 마을의 목공소와 협력해서 제작해 주신 제비집입니다. 제비집 문패입니다. 이 문패에 아이들이 그 각 제비집에 매칭된 제비집의 이야기를 탐사를 통해서 관찰해보고 그것을 이야기를 스토리를 담아서 이렇게 문패를 꾸민 후에 그 제비집을 달아주고 기념사진을 찍어놓은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 마을에 오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 1학기 때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비집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전시회 했던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 친구는 이 제비 중에 귀제비라는 게 있어요. 이 귀제비를 우리 옛날 조상들은 좀 신성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이 생기면 천시 여겨서 그 귀제비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귀제비도 또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담긴 웹툰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화에 제작했는데 이것도 기사에 실림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진로 교육까지도 연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 선생님들과도 연계해야 하고 이것을 계속 조율해야 되고 우리가 프로젝트 수업을 팀티칭으로 진행하다 보니 함께 모여서 소통해야 하고 또 아까 조혜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내 내에서도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새로운 수업을 구상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프로젝트 수업이었는데 선생님들은 그 가치를 모두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는 진로교육으로 우리가 창제 수업을 미리 계획해서 이렇게 마을 연계 수업을 하겠다고 학기 초에 세웠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들을 함께 모아서 이번 학기에도 재능 나눔 실천을 하는 그런 마을 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리고 그 재능꾼들을 체험해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재능도 찾아보면서 또 그 재능을 가지고 나누는 활동까지 지금 이번 학기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요 과수원에 가서 아이들이 프로젝트 수업 중에 재능이라는 것이 꼭 내가 잘하는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다양한 재능 나눔의 꼭지 중에 봉사활동도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 반에 제가 가르치는 친구 하나가 특수 대상자 아이인데요. 그 아이 마을에 제가 걔를 데리러 갈 때마다 그 마을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항상 투덜거렸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작년에 프로젝트 수업을 걔가 이해를 했을까 싶기도 한데 우리 친구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서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자기 마을에 와서 그걸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걸 실천할 수 없어서 그럼 선생님이랑 너랑만 할까? 그랬는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이 마을에 가서 함께
이런 환경정화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계획하던 찰나에 마침 이 꿈합시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봉사활동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재능 나눔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라는 이야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을 선생님과 함께 연계하여 그 친구의 마을에 이장님과 함께 협력하여 가서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요. 거기 계신 마을 분의 일손도 도와드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복숭아밭인데요. 복숭아밭에 그 가지치기 한 것들을 모아주면 그분이 이제 쓸어서 다시 퇴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을의 그런 실제 봉사활동을 그냥 봉사활동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재능 나눔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실제 실천함으로써 아이들이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의 재능꾼을 만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그 마을 벽화를 만드신 분을 만나고 그 마을에 가서 재능 벽화도 찍어보고 이런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이들은 이런 재능 탐구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재능을 마을 분들한테 다시 나누어 줄까 하는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달에는 20년 동안 아이들이 없다라는 한 마을을 또 소개받았어요. 마을 활동가 선생님한테. 그 마을에 가서 그 마을 분들께 그들이 준비한 이런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올 계획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친구들이 이런 수업 계획을 통해서 과연 배우는 것이 있을까라는 것이 가장 이 교육의 가장 최종 노달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연구학교도 아니고 행복씨앗학교도 아니고 아이들의 효과를 엿봐야 되나 이런 그런 준비도 하지 않아서 그냥 아이들의 소감문 받기 정도만 제가 수집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이런 발표를 하게 되어서 아이들의 소감문을 다시 수집한 것들을 지켜보다 보니 아이들은 이렇게 그동안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배움과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문장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런 전시회나 캠페인 활동을 할 때 관심과 참여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 이런 성취감을 느끼게 했고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들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엿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우리가 1학기 프로젝트 수업이 끝나고 여름에 어울림 프로그램 하나로 이제 아이들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할 수 있는 캠프 활동을 계획하는 게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그러면 선생님 우리 마을 환경 프로젝트 하고서 느꼈지만 우리 마을이 많이 더럽다는 거 알았잖아요. 우리 마을 스스로 한번 쓰레기 한번 주워보는 활동도 한번 계획해봐요. 해서 그 찌는 여름날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한 환경장화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까 말했던 마을 연계의 시선이 바로 틀리진 않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플렛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을의 한 카페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제비집이 우리 마을에 공개되어서 우리 마을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요것도 마지막 사진은 이 제비 프로젝트를 하고 난 바로 직후였어요. 5월의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다모임을 통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 스스로 우리 마을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통해서 마을과 내가 연계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보람을 느끼는 사례였습니다. 이런 연계교육 과정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마을과 꼭 연계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 그리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먼저 앞서게 되는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우리 학교 친구들의 그런 모습들과 긍정적인 성장의 모습들은 이런 선생님들의 실천 의지를 북돋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마을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저희 수업 내내 MOU를 맺었던 덕실 농부 체험장에 그 마을 활동가 선생님처럼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마을 선생님들의 그런 교육 의지와 교육에 대한 소통이 바로 이런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그걸 통해서 마을과 학교가 서로 연결되고 그것이 또 다른 교육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것은 또 다른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적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사례로 우리가 했던 이런
교육과 학교와 그 마을과의 협력 수업은 이런 마을의 또 다른 자부심을 갖게 되기도 했는데요. 올해 우리가 안남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때 우리 학교와 마을의 교육 협력을 홍보를 통해서 학교와 마을의 공생 관계가 될 수 있는 한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을 연기는 앞으로 삶과 배움이 함께하는 교육을 위한 노력이며,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마을과 함께 협력하고 이것이 곧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할 때 우리 마을과 학교가 함께 공생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2학기 교육과정 진행 방향도 마찬가지 우리는 마을과 함께 마을을 위한 수업을 통해서 삶과 배움이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남 사례는 안남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안남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프로젝트 수업 중심으로 발표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안남의 사례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